내 제품은 진짜 좋은데 왜 단골이 안 생기지 하는 분들, 이것만 적용하시면 평생 고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보스님들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스토리 설계자 파자마보스 1호입니다. 오늘은 러셀 브런슨의 브랜드 설계자 3부를 처방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브랜딩이 중요하다는 건 알겠어. 그런데 왜 하는 거야? 홍보 마케팅처럼 당장 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질문해 볼까요? 똑같은 디자인, 품질의 가방인데 하나는 에르메스입니다. 어떤 가방을 더 비싸게, 더 쉽게 팔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나의 제안, 즉 제품이나 서비스를 더 높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더 쉽게 팔 수 있는 궁극의 필살기가 바로 브랜딩입니다. 러셀 브런슨은 가장 중요한 브랜드 설계법으로 인지 가치를 높이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인지 가치는 실제 가치와는 다르게 고객이 생각하는 가치입니다. 고객은 에르메스 가방에 대해 경제적 지위를 상징하는 높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비싼 돈을 지불합니다. 자, 여기 있는 볼링 고수 세트는 어떨까요? 평범한 볼링공이지만 볼링 전문가의 교육 영상과 1:1 코칭권을 더한다면 초보자 고객은 볼링 고수가 될 수 있는 완벽한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만 10분의 1 가격으로 판다면 높은 가치를 가진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해 볼까요? 고객의 인지 가치가 높을수록 당신의 제안을 팔기 쉬워진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브랜딩을 하는 이유입니다. 러셀 브런슨은 성공하는 비즈니스에는 언제나 후크, 스토리, 제안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앞서 러셀 브런슨은 세 번째 요소인 제안, 즉 내 제품과 서비스를 새로운 기회로 설계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정체성을 바꾸는 대중운동을 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운동을 통해 고객은 단순한 제품 혹은 서비스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이 바뀌는 새로운 기회를 경험하고 열광하는 팬덤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 성공을 통해 내 삶을 주도하는 레이디 보스로 변화하고 자기 개발을 통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는 전사로 변화한다면 어떨까요? 고객은 당신의 제안을 높은 값을 낼 만하다고 생각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고객의 인지 가치를 높이는 브랜딩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논리적 설득만으로는 고객의 단단한 방어벽을 허물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고객이 감정적으로 먼저 결정한 뒤 합리화를 위해 논리를 찾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제안하기에 앞서 감정적인 밑 작업을 선행해야 합니다. 그다지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저 내가 처음으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깨달았을 때의 놀라운 흥분을 떠올려 보세요. 그런 다음 그 흥분을 고객도 똑같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이야기 속으로 초대하세요. 손에 잡힐 듯 생생하게 당신의 감정과 이야기를 전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제대로 전달이 되었다면 고객도 당신에게 응답할 것입니다. 당신의 흥분이 생생하게 느껴져요. 나 역시 변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당신이 제안하는 새로운 기회가 내 삶을 바꿀 유일한 방법이에요. 나와 고객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이 특별한 이야기 구조는 바로 에피파니 브릿지 스토리입니다. 스토리를 직접 써보기 전에 스토리셀링 공식을 먼저 배워보겠습니다. 고객을 설득하고 팔리는 이야기는 어떻게 써야 할까요? 첫째, 쉽게 비유를 들어 생생하게 써야 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눈높이에 맞춰서 쉽게 쓰고, 초등학교 3학년이 이해할 수 없는 단어라면 비유를 들고 지금 그곳에 함께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감정과 장면을 묘사해 주세요. 둘째, 이야기를 끝내면서 주인공의 두 가지 여정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장애물을 극복하고 원하는 성과를 이루는 외적 욕망의 성취뿐 아니라 낡은 생각이 바뀌고 새로운 정체성으로 변신한 내면의 변화도 함께 보여주세요. 고객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내적 변화가 더욱 중요합니다. 셋째,
좋은 플롯 쓴 매력적인 캐릭터가 극복하기 힘든 장애물에 맞서 욕망을 이루려는 내용이 필수입니다.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는 캐릭터는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희생자이거나 위험에 처했거나 호감 가는 인물이거나 재미있거나 강한 캐릭터를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 할머니에게 음식을 드리려는 빨간 모자는 호감 가는 캐릭터죠. 무서운 늑대는 장애물이고 외적 성취로 할머니를 구하고 내적 변화로 순진함에서 교훈을 얻어 자신감을 얻습니다. 일상에서 벗어나 분리되고 갈등 상황에 맞서며 모험을 하고 성취를 이루는 기본 구조가 3단계 기본 플롯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에피파니 브릿지 스크립트 쓰는 5단계 방법을 배워볼까요? 러셀 브런슨은 바로 이 스크립트로 90분 만에 $320만 매출을 올렸다고 하죠. 1단계는 배경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모험을 떠나기 전 일상에서 욕망을 이루려고 노력하지만 실패했던 이야기를 해주세요. 여기서는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과 과거의 당신이 다르지 않다는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러셀의 경우 돈을 벌어서 아내를 돕고 싶었지만 실패했다는 이야기로 공감을 이끌어냅니다. 2단계는 여정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어떤 계기로 모험을 시작하고 장애물을 만나 실패와 좌절을 겪게 되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여기서는 고객이 성과를 이루기 위해 시도했지만 실패한 것들을 이 사람도 해봤는데 실패했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하고 느끼게 해주세요. 러셀의 경우 구글이 갑자기 광고료를 올리면서 흑자에서 적자로 허덕이게 되었다는 실패담을 이야기해 줍니다. 3단계는 새로운 기회 이야기입니다. 당신을 이끌어줄 길잡이를 만나서 깨달음을 얻고 새로운 기회를 알게 되었던 순간을 이야기해 주세요. 여기가 에피파니 브릿지 스토리의 하이라이트 부분입니다. 내가 얼마나 좌절했는지, 얼마나 극적으로 깨달음을 얻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 기쁘고 흥분된 감정을 느꼈는지 그때 흥분을 최대한 생생하게 전달해 주세요. 러셀의 경우 상향 판매에 대한 이야기를 마이크에게 전해 들었던 때의 흥분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4단계는 프레임워크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새로운 기회를 시험하고 적용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길잡이에게 배운 것을 기반으로 어떤 프레임워크를 만들었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또 타인에게 테스트했을 때 어떤 성과가 났는지도 알려주세요. 러셀의 경우 회사를 성장시키기 위해 퍼널 프레임워크를 구축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5단계는 성취와 변화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원하던 외적 성취를 얻었는지, 어떤 내면의 변화가 있었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러셀의 경우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고 아내는 꿈꾸던 전업주부가 되어 가족의 행복을 얻었다는 이야기로 마무리합니다. 에피파니 브릿지 스크립트의 5단계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1단계 배경에서 나 또한 당신과 같았다고 이야기하고 2단계 여정에서는 장애물에 부딪혀 실패와 좌절을 겪은 이야기를 합니다. 3단계에서 길잡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깨닫고 4단계에서 나만의 전략을 만들어 테스트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는 마지막 5단계에서 목표를 이루고 삶이 변화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스토리를 실제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 크레이그 클레멘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케팅에서 내 목표는 사람들의 머릿속 이야기를 다시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객의 잘못된 믿음의 사슬을 끊고 나쁜 경험을 찾아내고 머릿속 이야기를 알아내어 다시 씀으로써 새로운 믿음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기 네트워크 마케팅은 친구를 잃는다는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네트워크 마케팅에 가족을 가입시키려다가 크게 혼난 경험을 통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하려면 가족과 친구를 괴롭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에피파니 브릿지 스토리를 들려줌으로써 새로운 믿음을 고객의 머릿속에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고객을 모집하면 가족과 친구를 잃지 않고도 성공할 수 있다고요. 우리는 고객의 잘못된 믿음을 깨트리기 위한 스토리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러셀 브런스는 고객과 감정적으로 연결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4가지 이야기를 만들라고 제안하는데요. 첫째, 기원 이야기는 우리가 배운 에피파니 브릿지 스토리 공식이 그대로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둘째, 프레임워크 이야기는 나만의 전략을 개발한 에피소드를 활용해서 만들어 보세요. 셋째, 내적 믿음 이야기로는 내가 할 수 있을까? 하고 의심하는 고객의 머릿속 이야기를 찾아서 할 수 있다는 새로운 믿음으로 바꿀 수 있는 이야기를 다시 써주세요. 넷째, 외적 믿음 이야기로는 외부 상황 때문에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고객의 머릿속 이야기를 찾아서 외부 상황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는 새로운 이야기를 써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브랜드 설계자의 내용을 씹어 먹고 싶으시다면 고객 인지 가치를 높여서 쉽게 파는 브랜딩 기술 2가지, 삶을 바꾸는 대중운동과 감정으로 고객과 연결하는 스토리셀링을 꼭 기억해 주세요. 보스 여러분, 오늘의 퀴즈입니다. 고객을 팬으로 만드는 스토리 기술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도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더보기 링크에서 자료를 신청해 주시면 그림 요약 PDF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파자마 보스가 보스님들의 편안한 맞춤 성공을 오늘도 응원합니다.